오늘은 전에 시냅스까지 했었어요. 그죠? 시냅스 종류에 화학적 시냅스하고 이 전기적 시냅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 생명과학 1에서 배웠던 게 바로 화학적 시냅스였고요. 전기적 시냅스는 세포하고 세포가 서로 맞닿아 있다. 물리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연접이라고 한다고 했지? 영어로는 정션이라고 해요. 정션. 그래서 이 연접이 돼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서 탈분급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우리 간극연접이 돼 있대. 간극연접이라는 거 그때 한번 종치고 나서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구멍이 있는 거예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구멍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붙어 있는데 사이에 구멍이 있는 거죠. 이렇게 연접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멍을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단백질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많이 그렸다. 6개만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우리 생투가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이것도 배웠었어요. 생투에서. 근데 지금은 배우지 않습니다. 연접 종류가 많아요. 많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우리 다 알아야 되는 내용 하는 거 없지 우리 뭐 시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아는 거 다 얘기해 주는 시간이니까 밀착 연접 있고요, 접착 연접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연접이 딱 하나밖에 없어. 원형질 연락사 그거밖에 없습니다. 원형질 연락사 처음 들어봐? 네, 원형질 분리구나. 식물 세포가 이렇게 세포 벽이 돼 있잖아요. 네모로 그리잖아. 얘가 이제 세포 분열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크기가 커지겠지. 조금 크기가 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골지체 있잖아. 골지체 소낭을 좀 여기 가운데 이렇게 모아놔요. 이렇게 모아놔. 일렬로 모아놓으면 얘네들이 서로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서로 붙으면 이걸 세포판이라 그래. 그거 할 때 분열할 때 생긴 거 다른 거. 그지? 그게 세포판이야. 식물은. 요건 아마 세포 분열할 때 동물의 세포 분열과 식물의 세포 분열 비교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이걸 했을 거예요.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셀룰로스가 더 이제 들어오면 두꺼워지면서 벽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중간에 구멍이 나. 구멍이 크게 났네. 구멍이 나요. 이렇게 뚫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우리 원형질 연락사라 그래. 되게 귀엽죠 이름이?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다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식물은. 이거 세포 연접이에요 다. 그래서 뭐 밀착 연접은 뭐고 뭐 접착 연접은 뭐고 이것도 다 외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 가계도 이런 거 얘기했지만 지금 고등학교 때 배우는 생명과학은 생명과학이 아니에요. 생명과학이 아니고 대학교 가셔서 배우는 생명과학은 진짜 찐 다 외우는 겁니다. 좋아요. 아직 안 나가셨군요. 나 코로나 같아. 근데 우리 수업 몇 번 했잖아, 그지? 네. 나 아픈 이후로. 근데 한 명도 안 나왔죠? 그럼 아닌가 봐요, 진짜. 한 명이 있어요. 아, 그래? 네. 나의 영향인가? 긍정적인 영향이네. 그쵸. 요새 PCR 돈 내고 하니? 아니 좀 안 해주지 않아요? 신속항원까지만 한다는 거죠. 해주긴, 보건소에 하는 데 있긴 있는데, 이게 키트가 2줄이 나오면 해준대. 네. 근데 2줄 안 나오고 나가 몸이 이렇다라고 하면은 돈을 내야 된다고 들었는데. 학교에 있는 시험도구로 이렇게 해보시는 거 없어요? PCR 기계 있는데. 그거 미니 PCR 기계? 네. 하하. 그거 써본 적 있어? 저희 막 생명과학 실험할 때 했어? 네, 기계 돌려서 돌려보기도 하고. 진짜 했어? 돼? 근데 막 결과까지 엄청 잘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로딩하고 다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양은 뭘로 봐? 전기운동 해봤어? 네, 그 다음에? 네. 대단하네. 그 신미쌤 해주셨어요. 신미애 선생님이 그거 기계 있다고 네.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가서 봤는데 스몰. 근데 왜 볼텍스는 왜 없어? 모르겠어. 볼텍스 뭐냐고? 네. 그 튜브에 담잖아. 네. 튜브에 담아. 그거 거기에 담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담았어. 딱 닫았어. 그다음에 원래 돌리잖아. 돌리기 전에 얘네들 섞어주는 거야. 섞어줄 때 이렇게 섞으면 섞는 게 아니고 볼텍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위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 얘가 막 돌아가. 그럼 거기에 이렇게 문대는 거예요. 살살 이렇게. 볼텍스도 필요한데 원래. 여긴 사실 못해. 원래 못해야 맞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냥 그 모의 치료 같은 거 있잖아. 딱 키트 같이. 그렇게 나온 거 가지고 그 기계를 돌려볼 수는 있어. 근데 이제 내가 뭐 파지에 감염된 대장균을 사서 또는 그냥 일반 대장균을 사서 플라스미드를 추출해서 그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전기용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이제 PCR을 해볼 수는 없어요. 급속냉동고도 필요해. 급속냉동고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볼텍스랑 그것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액체 질소에 담가버리는 거. 균은 살 수 있어. 우리 교육기관이라 그 균 파는 사이트가 있어. 그러면 한 2주 잡고 사야 돼. 인증 허가가 나오면 택배가 와요. 균이 담겨서 택배로 와. 그럼 이제 그 내가 특정 균주를 다 정해서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떤 세포에 감염됐는지 유래도 알려줘 거기서. 보통 이제 아프리카가 많고 아프리카 유래된 무슨 균이다 이러면서 그 누구한테 추출했는지도 써 있어요. 다 이렇게 수집을 해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제 우리나라 있는 거지. 맨날 세포 그 균주 살 때마다 이름을 다시 찾아봐. 이름을 맨날 까먹어. 공공기관이야, 공공기관. 거기 사요. 아마 모르는 사람 많을 거야. 그런 걸로 테러는 안 되겠죠? 잡혀가지. 할 수 있지, 근데. 탄저균도 살 수 있거든. 오, 진짜요? 살 수는 있거든. 그럼 이제 남역이 잡혀가는 거. 저는 안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렇게 되겠죠. 이제 시냅스 전달을 보면요, 흥분성 시냅스 전달이 있고 억제성 시냅스 전달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흥분성 시냅스예요. 흥분성 시냅스 전달인데 우리가 작년에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 활동전이가 축상말단에 도달을 해. 그럼 축상말단에서 짜자잔 게 탈분극이 되니까 여기에서 시냅스 소포가 막과 융합된다. 그래서 생경전화물질 방출된다고 이렇게 했었던 건데 그 사실 중간 과정이 많이 스킵이 돼 있던 거예요. 원래는 보시면 활동전이가 축상말단에 도달하게 되면 축상막에 이 칼슘 채널이 활성화됩니다. 그럼 이 칼슘 채널도 전압의존적이지. 막이 탈분극이 일어나면 이렇게 전압의존적 칼슘 채널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밖에 칼슘이 많기도 하고요. 전기적으로도 들어오고 싶어 하겠지. 그래서 칼슘이 세포 안으로 유입된다. 유입된 칼슘이 칼모듈린이라는 단백질이 있어. 칼슘과 반응하는 단백질이라 이름을 칼로 했어요. 칼. 칼모듈린 활성화하면 이 칼모듈린이 단백질 키나제를 활성화시킵니다. 단백질을 인산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단백질의 활성을 조절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이 인산화입니다. 그래서 이 칼모듈린에 의해 활성화된 이 단백질 키나제는 시냅스 소낭막에 있는 스네어를 인산화시킨다. 스네어라는 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소포가 세포 막하고 융합해야 되죠. 그러면 이 소포 안에 이렇게 세포 막이 박혀 있어요. 섬유가. 그러니까 여기에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소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끈이 이렇게 있으면 이 끈하고 서로 이렇게 도킹되는 거야. 이렇게 꼬여주는 거야. 딱 뭔가. 그치, 가까워서
점점 이제 그 당겨주는 힘, 인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완전 밧줄처럼 묶어줘요. 밧줄. 그래서 그 개를 인상화시켜서 인상화된 이 스네어가 융합되도록 계속 꼬여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포에 있으면 소포를 영어로 베시클이라고 그래. 운송수단 베시클. 그래서 V 스네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뭐 그 스네어가 일하는 거 있는데 뭐 굳이 뭐 정말 잡지식이에요. 왜 내가 썼는지 모르겠어. 신경전달 물질이 들어있는 시냅스 소낭이 세포막하고 이제 융합이 이렇게 됩니다. 융합되면 신경전달 물질이 이제 방출되는데요. 방출되는 걸 이제 세포해방 방출이라고 합니다. 생투에서 이제 수송 과정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이게 나옵니다. 그 세포 해방출을 엑소시토시스라고 하고요. 세포 내 도입도 배워. 이건 이제 엔도시토시스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 생투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세포 내 도입할 때 식세포냐, 파고시토시스냐, 아니면 음세포냐, 피노시토시스 이렇게 배웁니다. 뭐 이런 건 이제 생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생투에서도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이 세포내 도입과 세포의 방출은 모두 ATP를 소모합니다. 능동수송입니다. 다. 그래서 시냅스 틈으로 분비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똑같아요. 이제는 확산돼서 막수용체에 결합하면 막수용체가 활성화돼서 양이온 흉화성이 증가돼가서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탈분극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축삭둔덕이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그 부위라고 했어요.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부위는 신경세포체 밑에 이제 축삭둔덕이다. 여기에서 탈분극이 일어나서 막전이가 올라가게 양의 값을 갖게 되면 그걸 이제 흥분성 시냅스 후전이라고 해서 EPSP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무 길잖아. 흥분성 시냅스 후전이라고 쓰기가 너무 짜증났대요. 그래서 EPSP라고 씁니다. 그냥 용어예요. 그러면 이제 EPSP에 의해서 시냅스 후 세포막에 있는 전압유전적 나트륨 채널이 활성화돼서 활동전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한번 얘기했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막전이가 이렇게 증가할 때, 좀 그런데, 잘 그려야지. 막전이 이렇게 증가할 때, 처음에 이 부분, 이 부분은 전압유전적 나트륨 통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가지돌기에서 신호를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신호를 받았을 때 이 가지돌기의 전위가 흥분성이냐 억제성이냐로 나뉘는 겁니다. 흥분성이면 걔네들이 중첩돼서 축삭둔덕에서 탈분곡 활동전이 발생할 거고요. 만약 억제성이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배웠던 그 가지돌기에서는 결국 전위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축삭둔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예요. 결국 그 막전이가 서로 모인 애들이 역치전위를 넘을 거냐 안 넘을 거냐에 따라서 이제 자극이 발생하냐 안 하냐로 나눠집니다. 반대로 이제 억제성이에요. 억제성. 나 수업 1시간 더 했는데 어떡하지 이거? 목이 그냥 억제성입니다. 억제성은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방출됩니다. 얘는 이름이 뭐죠?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 네. 아세틸콜린 아니었어요? 이거 전문. 내가 아는 건 가바 알아요. 가바. 억제성. 맞다. 네. 가바가 기억나고 글루탐산도 억제성으로 작용할 거예요 아마. 이것도 있지 않았어요? 생원 없나? 생원이 없어. 탐구할 때. 나 지금 가바 풀네임도 기억이 안 나. 가바가 왜 가바지? 그냥 그런 걸로 하죠. 근데 가바라고 해요. 풀네임 들어본 지 한참 됐다. 이것도 가바도 찾아볼까? 시냅스 틈으로 방출된 억제성 시냅스 신경전달 물질이 이 막수용체하고 또 결합합니다. 그럼 이 막수용체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포막에 있는 염소이온에 대한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염소이온을 뉴런 내부로 유입시키거나 또는 칼륨을 투과성을 증가시켜요.
그러면 칼륨이 세포 밖으로 나온다. 지금 다 내가 유도하는 건 과분극 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과분극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축삭둔덕에서 막이 역지전이까지 올라갈 수 절대 없다. 절대 없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억제성 시냅스 후전이라고 하고요. IPSP라고 합니다. 영어 알면 편하지, 이렇게. 영어 잘해야 돼,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3학년 이후로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지만, 영어 교사인 여자친구한테 무시당하지 않는 이유는 생명과학을 영어로 하기 때문입니다. 영어가 너무 많으네, 진짜. 내가 오히려 물어봐, 모르지? 모르냐? 우리 전문 영어 더 많지 않아? 모르지? 호흡 영어를 뭐야? 이러면서 막 한단 말이야. 그럼 몰라요. 그럼 막 화내지. 한참 화내다가 한번 현타가 와. 영어 선생님들 현타 와. 봐봐, 그 현타가 세게 오는 게 뭐냐면 영어 잘하는 사람은 많아. 근데 생명과학 잘하는 사람 많이 없어. 세상에. 그러니까 되게 빡쳐해.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 거야. 여자친구 동생이 있어. 걔가 중앙대 경영을 나왔어. 중앙대 경영 나와서 지금 한전에 입사했어요. 한전 졸업하자마자. 얼마 안 됐어. 입사한 지. 근데 걔가 그냥 토익 공부를 잠깐 한 달도 안 돼서 했대. 이제 취업을 해야 되니까. 했는데 980점이 나왔대. 이야, 뭐야. 이 재능증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왜 영어를 잘하지? 이러는 거야. 얘가 왜 영어를 잘하지? 영어는 내가 잘해야 되는데. 영어 선생님들도 다 맞진 못해요. 당연히. 시험을 어떤 시험이든지 다 맞기 힘들어. 운전면허도 100점 못 맞아. 그렇죠. 가끔 막 운전면허도 100점 못 맞아요. 그렇습니다. 영어 잘하면 생명과학 좀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억제성, 이니비토리 이런 걸 잘 모르겠어. 나도. 이게 인상 아니에요? 아니네. 포스트 시냅스니까 시냅스 이후. 시냅스 그러네. 시냅틱 이후에 있는 막전이. 이 IPSP에 의해서 막전이와 역지전이 차가 증가되어서 활동전이 형성이 억제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밑에 있는 여기 그래프처럼 흥분성 시냅스는 탈분극을 유도시키고요. 억제성 시냅스는 과분극을 유도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개념은 결국 칼륨의 유출이에요. 염소 이온도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칼륨의 유출이야. 그럼 결국 우리가 처음에 이 단어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던 고칼륨 혈증이라든지 저칼륨 혈증의 생리적 반응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나의 성장, 그러니까 뭔가 세특 쓰기 괜찮은 것 같아요. 결국 증상으로 넘어가서 그 증상이 왜 일어나는지. 근데 사실 색 원에서 하면 더 좋았습니다. 이건. 여기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요. 신경전달 물질의 특징 이런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 호르몬과 달리 멀리 떨어져 있는 표적세포와 작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냅스 틈으로 방출된 신경전달물들이 발발하게 제거되거나 불활성화되거나 다시 재흡수되기 때문이다. 재활용도. 요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제거될 수 있고요. 불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요. 재흡수되기도 합니다. 이거 세 개를 다 하는 애도 있고요. 아스티콜린 같은 경우에는 불활성 빼고 다 돼요. 뭐 굳이 얘기하면 세 개 다 합니다. 근데 불활성보다는 제거가 더 맞겠다. 제거하고 재흡수를 하죠. 아까 얘기했던 거 있지? 그게 이 그림입니다. 활동전이가 오면 칼슘 통로를 전압 개폐성 칼슘 통로를 열어서 칼슘을 집어넣으면 칼슘에 의해서 칼모듈린이 활성화됩니다. 그럼 이 칼모듈린이 단백질 키나즈 활성시켜서 시냅스친 단백질을 인산한다. 이 시냅스 단백질이 스네어였어요. 스네어. 그럼 얘가 이제 부착하게 되고요. 그럼 융합되고 그래서 방출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골격근 배웠기 때문에 골격근 배우고 나서 사실은 심근이나 평활근이 어떻게 수축해서 막전이 값을 갖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도 좋았을 거예요. 사실은. 그때 이제 평활근에 대한 이
평활근 수축에 관여하는 애가 칼슘입니다. 당연히 심장에서도 칼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칼슘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심장에서는 이제 칼모듈린과 결합하진 않고요. 평활근에서는 거기에 또 칼모듈린이 있어요. 그 칼모듈린이 똑같이 인산화시켜서 평활근을 수축시켜줍니다. 그 내용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긴 한데 활동들이. 그래서 그때 봤던 이제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니코틴성이고요. 두 번째가 무슨카린성인데 안 써있네 이름이. 그냥 아드레날린성 이거는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아니고 에피네프린 수용체예요. 원래는 니코틴성하고 여기에 이제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마 내가 이 그림만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얘하고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뒤에 가서 이제 수용체를 뭐 시험은 아니니까 우리 어차피 시험은 아니니까 그냥 다 설명해 줄 텐데요. 그 수용체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수용체가 G 단백질 연결 수용체라고 그래요. G 단백질이라고 있어. G 단백질이 왜 G 단백질이냐면 여기 GTP를 써요. 그래서 그 G자를 썼어요. 그래서 GTP에 대해서 반응성이 있는 단백질이라고 해서 G 단백질인데 이 G 단백질이 연결된 막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쓰겠지 당연히. 그래서 GPCR이라고 해요. G 프로테인 커넥트 리셉터 뭐 이렇게 하겠다. 어디 가서 GPCR 배웠다고 하면은 아마 일반고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수업하고 있는 내가 미친놈이에요 사실. 근데 이걸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야 될까? 면접 가서 해. 그냥 우리가 결국 생리작용을 공부하던 뭐 신호를 공부하던 뭐 약물에 대해 공부하던 결국은 수용체가 있어야 돼. 네. 그럼 수용체 종류를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 논문을 읽다 보면은 수용체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그 수용체를 볼 때 얘가 막 수용체인지 막 안에 있는지부터 구분을 해야 되고 막 수용체면 이제 작용하는 방식이 어떤 수용체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용체가 한 뭐 10개, 13개 그 정도 종류가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 가서 할 거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G 단백질이 소단위체가 있어.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있어요. 세 개로 돼 있어요. 작용하는 건 대부분 알파가 합니다. 여기에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 와가지고 수용체에 결합하면 여기에서 신호가 와가지고 이 G 단백질이 활성화됩니다. 그럼 알파 소단위체가 활성화되면 얘가 분리돼요. 소단위체 분리되면서 얘가 이제 GTP를 받게 됩니다. GDP가 GTP로 바뀌어요. 그럼 이 GTP 알파 GTP지 알파 프로테인에 붙은 이 GTP가 다른 애한테 가서 다른 애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여기에서는 아데닐산 사이클레이즈, 시클레이즈가 나왔어요. 이걸 이제 줄여서 AC라고 쓰는데 얘는 뭐냐면 ATP가 분해되면은 ADP가 됐었고 ADP가 분해되면 AMP가 됐었어요. 근데 이 AMP를 고리 구조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사이클릭 AMP라고 해요. 모르는 내용만 계속 얘기하니까 짜증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많이 나오는데요, 신호전자에. 신호전자에 많이 나와요. 사이클릭 AMP 많이 나옵니다. 이 사이클릭 AMP를 만들어주는 애를 아데닐산 시클라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이클릭 GMP도 있어요. 네. 그럼 얘는 구아닐산 시클라제가 해주는 겁니다. 얘는 아데닐산. 그냥 이름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이클릭 AMP가 단백질 키나제를 PK라고 줄여서 쓰는데요. 이 PK가 대부분 그냥 아는 거 다 얘기한다냐. 소단위체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소단위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사이클릭 AMP가 여기 들어가면 결합을 합니다. 단백질 키나제가 결합을 해서 얘를 활성화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단백질 키나제는 다른 애들을 자기가 막 신나게 인상을 시키면서 활성과 불활성을 조절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지금 이게 보통적인 이 쥐단백질에 의한 신호 전달 흐름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인슐린이 글리코젠에 대한 분해를 촉진시키고 합성을 촉진시키고 글루카고 뭐 어떻게 하고 그게 다 요거의 흐름에 따릅니다. 그래서 요걸 알면 되게 좋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작년에 갖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 인산이 에너지가 있다는 거였어요. 작년에는. 그럼 이제 그 인산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사실 신호전달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도 인산에 의해서 결국 다 조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유전 파트에 들어가도 똑같아요. 유전 파트에 들어가도 단백질을 전사인지를 활성화시킬 때도 인산화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가면 이제 전사인자가 되게 중요해져요. 이제 유전자에 가면 우리 사람 가지고 이제 많이 하잖아. 유전공학 쪽으로 가면 전사인자 싸움이에요, 다. 그 역분화 줄기세포도 결국 그 전사인자를 역분화를 시킬 수 있는 전사인자를 발견해서 그래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 사실. 요거 그냥 간단하게 보는 거의 뭐 오늘의 과학 저널 같은 얘기입니다. 학습과 기억의 원리인데요. 별거 없어. 교육학에서 아마 배웠을 거야. 교육학 안 배웠나 니네? 지금 듣고 있나? 원래 우리 뭐 이런 거 알잖아.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장기 강화 기전이 이제 재밌잖아. 단기 기억 말고 이제 작업 기억 맞나? 나도 서술 기억 이런 거 있잖아. 작업 기억이 아닌가? 나도 교육학 공부한 지 오래돼서 작업 기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해서 배웠어요 나는. 교육학이야 이거. 네. 교육학이야. 문과틱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 5개를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7가지 이상을 못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 기억의 용량은 늘릴 수가 없어. 다 정해져 있어요. 뭐 문과 애들 그렇대. 그 정해져. 그러니까 장기 기억은 용량 제한이 없어요. 단기 기억하고 작업 기억은 용량 제한이 있어. 그래서 이 작업 기억의 수를 늘리지 않아야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공부를 좀 잘해. 그 이유는 외울 때 하나 분리해서 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이렇게 연결 지으면 그게 하나가 되는 거야. 묶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덩이짓기라고 그래요. 청킹. 그 청킹이라고 그래요. 덩이짓기라고 그래. 교육하게 사는 얘기야. 그렇게도 하고 우리가 막 두문자법 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는 이유도 이거고요. 묶어서 하면 효율적이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장기 기억으로 어떻게 넘어가는가에 대한 생리적 기전입니다. 앞에 내용은 이거야. 이거고 이건 이제 LTP라고 하는데요. 롱텀 뭐라고 하겠지? 그 시냅스 활성의 강화는 결국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면서 강화되어야 한다. 이 강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결국 강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활동전이를 발생시켜야 되고 그래서 EPSP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LTP가 수일에서 수주까지 지속돼가지고 결국 장기 기억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계속 해야 이 LTP 기전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야 돼. 틀려야 되고. 문제는 틀려야 제맛이고 반복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너무 내가 사랑하는 관심 대상이거나 그럼 한 번 봐도 안 까먹죠.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담임 선생님 이름 그날 알려주면 그날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우면 관심 없는 새끼고. 보통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청원고에 왔으니까 그런 거지 청원고를 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니네도 14기라는 걸 여러 번 들어서 알게 된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나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외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 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 LTP 기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작용 방법을 보면요, 여기 글루탐산이 있어요. 이 글루탐산이 분비가 되면 여기서는 억제성으로 작용하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글루탐산이 AMPA라는 수용체가 있대. 이거 진짜 과학 저널 같은 거야. 과학 저널 같은 거예요. 그냥 진짜 기사 보듯이 보면 돼요. 이런 것도 있네 이거야 진짜. 비문학이야 진짜. 이거 나도 대학교 때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임용에 나온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기출문제 중에. 그러니까 구석에 있는 내용이에요. 나트륨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나트륨이 들어오면은 이 나트륨이 신기하게도 이 NMDA 수용체의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이 활성화를 막고 있던 게 마그네슘이었는데요. 이 마그네슘을 분리시켜준대요. 치워내면 통로가 열려서 칼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칼슘이 들어오면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더 양이온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것 같고요.